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반세기 만에 화제가 된 단어 대통령 하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 당시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후 하와이로 망명한 이래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가 수면 위로 나타났습니다. 근대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주권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를 때 국민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즉,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불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저항권 때문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하고 권좌에서 물러나곤 합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 현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야의 역사, 그들은 왜 쫓겨났는가 편입니다. 첫 번째 인물,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입니다. 그녀가 쫓겨난 핵심 이유는 경제 위기와 부정부패입니다. 브라질 경제의 핵심인 국영석유 회사 페트로브라스에서 정치인들이 무려 3조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경유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정책 자체에 있습니다. 급진주의 혁명가 출신으로 좌파적인 이념을 표방한 정부가 쉬운 방식으로 경제 부흥을 추구하다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호셰프는 이 와중에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 인위적인 GDP 조작마저 시도합니다. 결국 그녀는 2016년 8월 말에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후임 대통령으로 선임된 미시오 테메르 대통령 역시 탄핵의 위기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원한 것은 단순히 호셰프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비롯한 근본적인 사회개혁이었는데, 테메르 대통령의 정책 또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독일의 볼프 대통령.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이 큰 원인이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특혜의 수준입니다. 독일 북부 니더 작센주 총리 시절 50만 유로의 돈을 은행 이자보다 1% 낮은 수준으로 친구에게 빌렸다거나, 친구와 같이 휴가 중 자신도 모르게 호텔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았거나, 또한 아내 차를 살 때 할부 이자 0.3%를 할인받은 여러 가지 일들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생일 선물로 40유로짜리 장난감 차를 받은 것도 심각한 비난을 받았고요. 즉,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특혜를 누린 것이 탄핵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결국 볼프 대통령은 검찰과 국민의 엄청난 사퇴 압력을 받아서 2년 만에 스스로 물러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쉽사리 누릴 수 있는 작은 혜택이 독일이라는 선진 국민에게는 심각한 특권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적 수준과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인물, 대한민국의 이승만입니다. 그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약 13년간 대통령을 역임합니다. 두 차례 헌법을 뜯어 고치고 경찰, 관료, 정치 깡패 등을 동원해서 불법 선거를 자행했으며, 그로 인해 무려 4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봉환 같은 경쟁자를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키기도 했으며, 마산에서 고등학생 김주열 군은 최루탄이 눈에 박혀 사망하여 사회革명에 횃불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결국 강력한 저항 끝에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은 하와이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겨울 이미 우리의 촛불은 3.1운동, 4.19혁명, 6월 항쟁의 수준과 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에 힘입어서 탄핵이 되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박근혜가 퇴진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호세프와 같은 무책임한 경제정책, 볼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호가호의, 그리고 이승만 시대와 같은 부정부패와 기득권을 위한 정치, 이제 우리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야 이후 건설될 새로운 사회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